자,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관련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A, B, C가 상수이고 A하고 B가 0이 아닐 때 이때 이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입니다. 그때 요거를 우리가 1차 함수로 바꾸는 것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위에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되어 있을 때 요게 이제 b가 분모가 되고 이쪽이 분자가 되는 거죠. 이게 분모, 이게 분자. 그리고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b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게 기울기죠. 요게 기울기고 요쪽이 이제 y 절편을 결정하는 개수들인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고치는 방식은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1차 방정식 형태에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이 방법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2y 플러스 2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5가지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2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그래프로 그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1차 함수로 바꿔본다든가 또는 뭐 x절편이라든가 y절편을 구해본다던가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1차 함수로 바꿔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때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y절편은 1이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가 마이너스 2죠. 이게 바로 x절편이 됩니다. 여기가 x절편, y절편은 여기 구했으니까 y절편. 문제 풀어보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y절편은 플러스 1입니다. 또 x절편은 마이너스 2냐. 그래서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x절편 마이너스 2 맞죠. 자, 그 다음에는 4사분면을 지나는지 물었는데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좌표축에다가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절편 2개를 알기 때문에 뭐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1 해서 이렇게 2점을 지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서 보면은 1사분면, 2사분면, 네, 3, 4분면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4분면은 지나지 않죠?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2x의 그래프와 평행하냐고 물어봤는데 기울기가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위에 1차 방정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평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지 물었는데 이게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 1차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y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게 0이 나옵니까? 0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하고 3번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점 P(Q가 1차 방정식 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 P(Q를 XY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됩니다. 대표 문제 풀어보죠. 1차 방정식 5x-y는 구해서 이 그래프가 a,a-3을 지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이거나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1차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a를 구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죠. 5a-a-3은 9가 됩니다. 그래서 4a가 6이 되죠.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은요. 1차 방정식의 미지수 값을 구하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그 점을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면 됩니다. 또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요. y는 mx 플러스 n의 꼴로 변형을 해서 미지수를 찾으면 돼요.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에서 이 그래프가 3,4를 지난답니다. 그때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1차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a죠. 선생님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했어요.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구하려면 a를 알아야겠죠. a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죠?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는 3을 대입하고 y에는 4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16 마이너스 25는 0이에요. 그래서 3a가 9가 돼서 a 값이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이 3이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유형 4번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 때 제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울기는 주어졌는데 절편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ax 플러스 b예요. 근데 기울기가 a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그죠? 우리가 요 좌표를 하나 여기다 대입을 했죠. 그래서 y 자리에다 y1, x 자리에다 x1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b는 y1 마이너스 ax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b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y1 마이너스 ax1 하고 요 b의 자리에 이걸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y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죠.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는요. a로 묶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요 형태, 요 공식의 형태랑 동일한 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요. 이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냥 두 점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냅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아까 여기 a 있죠? 요 a에 기울기를 구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으면 우리가 금방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원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면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외우지 못하면 일일이 계산을 해야겠죠.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대표 문제 풀어보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다 되어 있죠.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a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거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였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한 거니까요. 그러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0,4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y절편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해당되는 직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4인 거 찾아볼게요. 자,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죠? 4죠, 4. 그리고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y절편은, y절편은 4가 맞네요. 그래서 바로 2번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친구들은 얘를 1차 함수 형태로 고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3x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 4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이 확실하죠. 자, 유형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은요. 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때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p꼴이고요. x는 p꼴.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q꼴입니다. 이렇게. 이게 0이 되면은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닌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2하고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1,2를 지나는 직선, 이럴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기울기부터 구했죠?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0분의 2네요. 자, 이런 기울기는 없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기울기가 없어요. 이런 직선도 있나? 이거 직선은 맞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는 이 직선.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y축과 평행한 x는 p라는 꼴의 경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보냐면요. y 값이 변하는데도 x는 계속 1이 유지가 되는 직선이죠. 그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1,2. 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자, 1,2. 그 다음에 1,4. 여기죠. 이게 일직선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직선은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1이다 보니까 x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혹시 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는데 x좌표든 y좌표든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축과 평행한 직선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 5,3 이거 한번 풀죠. 이것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하니까 4분의 0이네요. 4분의 0은 얼마예요? 이것도 없는 거라고요? 이거 0이에요, 0.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수는 없는데요. 이게 분자가 0인 경우에는 0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기울기가 0이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좀 그려볼까요? 좀 비좁아서 여기 위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y가 3이고 여기를 지나고 또 y 5, 또 3,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져요. 그럼 이런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맞아요. 0이에요. x축을 이렇게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막대기가 땅하고 똑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기울기는 0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일어섬으로써 기울기가 이제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들은 기울기가 0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까 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y는 3이에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y좌표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x좌표가 동일하거나 y좌표가 동일한 경우는 축과 평행한 직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풀 때는 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하며 풀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한다는 거는 지금 이거죠. 이렇게 지금 초록색 요것이 바로 y축에 평행한 건데 y축에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맞아요. x좌표가 항상 같은 좌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인 얘하고 얘는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a가 6이니까 a는 2면 되겠네요. 유형 6번은요.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건데요. 이 x는 a, x는 b, y는 c, y는 d라는 것이 축과 평행한 직선들이죠. 그쵸? 걔네들을 우리가 좌표축에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때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럼 가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d에서 c를 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 x는 1은 잘 정리가 됐는데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x가 얼마면 돼요? 그죠? 2분의 7이죠? 얘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좌표축을 그려볼게요. x는 3을 그려볼게요. x는 3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정도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3이죠? 그 다음에 x는 1이면 x는 1. 그 다음에 x는 2분의 7이니까 3.5 정도 되니까 3.5. 요 정도 되겠네요. 이게 2분의 7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요게 y는 3.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x는 1. 그죠? 그 다음에 x는 2분의 7이니까 여기서 그릴게요. x는 2분의 7.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요거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얘가 1이고 얘가 3.5니까 2.5. 2분의 7이죠. 2분의 5죠. 2분의 5.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네, 4예요. 네.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5,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10이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그래프와 부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요.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다라는 건 둘이 곱하면 0보다 크죠? 그런 경우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울기는 음수가 돼요. 근데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어때요? 그죠? 기울기는 양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이렇게 같으면은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 부호가 다르면은 기울기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볼게요. y절편은 어때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얘도 c하고 b하고 부호가 똑같으면은 y절편이 음수가 되고, 또 c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면은 y절편은 네, 양수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 이런 경우 기울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은 네, 음수라는 얘기고, 여기 부호가 서로 다르면 y절편은 그죠? 양수예요. 그러면 2x 빼기 3y 더하기 1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르면 기울기가 양수. 얘네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y절편도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면 양수고 부호가 똑같으면 음수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37번을 보면은 지금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같대요. 보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죠. y절편은? 네, 여기니까 양수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기울기니까 얘하고 얘가 부호가 서로 달라야죠. 그리고 y절편도 0보다 크니까 이 a하고 b도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양수잖아요, 개수가.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되고, 또 얘랑 부호가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직선하고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좌표들을 구해야만 돼요. 교점이죠, 교점. 교점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죠? 이 직선들 서로의 그 공통된 해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축과 나란한 방정식들과의 교점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이 좌표축에다가 좌표를 다 적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점을 구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제일 구하기 쉬운 요 점부터 구할게요. 자, 이거 몇 컴마 몇이죠? 4,1이죠? 이거 못 구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4,1. 그 다음에 요 점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점은 요게 4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야 되는데 요 직선이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x에다 4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6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 좌표 구해볼게요. 요 좌표는 이 y가 지금 1인 점이니까 x점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또 이 직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y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는 2분의 3인 역수인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좌표를 다 구했으면은 이제 도형의 길이는 식은죽 먹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밑변의 길이는 바로 여기가 4고 여기가 3분의 2니까
4에서 3분의 2를 빼면 그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4에서 3분의 2를 뺀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는요,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쵸?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얼마예요? 그죠? 6에서 1 빼니까 5죠?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0에다가 5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하니까 약분해서 3분의 25가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9번 유형 9번 문제는요.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선분 ab와 만날 때 이 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a는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야 된대요. y절편은 주어져 있을 땐가 봐요. 그럼 y절편이 있고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만나잖아요. 조금 더 기울어져도 조금 더 이렇게 돼도 계속 만나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근데 이걸 경계를 넘어서면 어때요? AB의 그 선분이 놓여있는 위치를 벗어나면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A하고 B를 경계로 해서 이 두 점을 경계로 해서 그 외곽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바로 요 A를 지날 때랑 B를 지날 때를 경계로 해서 그 사이에 기울기를 갖게 되면 선분 AB와 만나게 되는 거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는요. 여기 2,2하고 여기 1,5가 있는데 그거를 연결한 선분이 AB예요. 근데 y는 ax 플러스 1이 이 선분과 만나도록 이래요.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y절편은 주어져 있으니까 y절편 대강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근데 선분 AB가 만날 수 있도록 선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만나죠, 그쵸?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뭐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분 AB랑 만나야 되니까. 그럼 경계가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A를 지나는 이 경우, 그죠? 이 경우보다 기울기가 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이 경우보다 기울기가 작아서는 안 돼요. 바로 요 사이의 기울기들이 바로 선분 AB를 만나도록 해주는 A의 기울기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구할 때는 경계가 되는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A가 지금 좌표가 1,5거든요. 그것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해보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5는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네, 4. 그때 기울기가 4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지날 때 기울기니까 B는 2,2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때 지날 때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2는 2A 플러스 1 해서 A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선분 AB는 양 끝점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4일 때, 딱 2분의 1 때도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A 기울기의 범위입니다. 자, 이번엔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걔네들의 교점이 P, Q래요. 그 의미는요. 요 두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x는 P, y는 Q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51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이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표가 만약에 P, Q라면은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A가 뭔지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바로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y를 소거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6x 플러스 2y 플러스 10은 0. 뭐 이대로 놓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하게 되면 7x 플러스 14는 0이죠. 그러면 x가 얼마면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y가 1이면 되겠죠. 그죠? 줄여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바로 P, Q가 마이너스 2,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문제 보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미지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대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그때 바로 이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개의 좌표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y 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좌표 하나를 더 알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 점의 좌표가 여기가 2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이 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 모르는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2일 때 이 모르는 x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3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가 이제 3,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냥 대입을 해서 미지수 a를 찾아도 되겠죠. 지금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2는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가 2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는요. 6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교점을 구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교점은 어떻게 해요? 맞아,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해를 찾으면 그 해가 바로 교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점 하나로는 직선을 완성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이 문제는 요 두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찾아야겠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직선과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자, 이거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네 2입니다. 그쵸?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고, 여러분들 기울기 그렇게 찾기 어려우시면 요거 함수꼴로 고치면은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ax 플러스 b죠.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선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이미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이 점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에다가 요거를 이제 2배를 해갖고 뺄게요. 그럼 이걸 빼게 되면은 5y 마이너스 5는 0 하니까 y좌표가 1이 되겠네요. x좌표는 이제 여기 y에 1 들어가게 되면 x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1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0,1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요. 얘가 뭐예요? 이 y절편이라는 얘기잖아요. x가 0이니까. 그러니까 자동 여기는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 고르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세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세 직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뭐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미지수가 포함한 방정식에 대입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이 소리가 뭔지 알겠죠? 자, 이 미지수 a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방정식의 교점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두 개로 교점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을 뺄게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요.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가 2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은요. 6이니까 y가 5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만나는 한 점 있죠. 그게 바로 2,5라는 소리예요. 그 점을 누구도 지나요? 얘도 지날 수 있게 a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2를 대입하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a-5 플러스 3은 0이니까 2a가 마이너스 2항에서 2예요. a가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연립방정식의 경우는요.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 없는 경우는요. 어차피 얘도 직선이잖아요.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겹치면 되겠죠? 그냥 아예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이 같으면 되겠어요. 대표 문제 1268번 보죠.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평행하면 돼요. 평행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기울기 구해보죠. 그럼 얘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a분의 3인데 거기다 부호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a분의 3. 그러네요. 그럼 얘도 구해볼까요? 얘는 1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a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3이 마이너스 2a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됩니다. 그리고 y 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서로 다르다. 자, y절편은 어디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그러네. y절편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y절편이 y는 a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얘는 y는 b. 이게 y절편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3하고 b가 서로 다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3은 ab랑은 다르면 되는 거죠. 분모에 있어서 제가 양변에 a를 곱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a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3b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b가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이거 양변에다가 역수 이렇게 곱해보면 되죠? 약분하니까 뭐예요? 그죠? 2죠, 2. 2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유형 15번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는데 대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보죠. 자, 이 보면은 요 직선하고요. 요 직선하고 지금 요 직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길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좌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할까요? 이거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A부터 구해보죠. A는 어떻게 구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y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0에서 2배를 한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을 더해야 y가 소거가 되겠죠. 5x 플러스 10은 0이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면 y는 3이면 되겠죠? 그래야 등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구할게요. 근데 B의 좌표는 요 직선의 x절편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 구해보죠. x절편은 이제 y를 0으로 놓고 푸니까 3x 플러스 12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를 구하는 건데 c는 요 직선의 x절편이에요. 그러면 요거 x절편 구해보죠. 그럼 이걸 0으로 놓고 풀어야 되니까 x는 1이죠? 네. 자, 이제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5죠, 5. 그 다음에는 요 높이가 얼마인가요? 3이죠? 3.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5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좀 어렵게 설명을 했네요. 자,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아마 들으면 어려워서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OAB가 있는데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넓이를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그 넓이를 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반으로 딱 자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변의 중점, 정중앙점을 통과를 하게끔 선을 긋게 되면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똑같겠죠.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색칠한 부분만 살짝 옮겨 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를 반으로 똑 나누기 위해서는 요 빗변에 해당되는 요 직각삼각형인데 요 빗변에 해당되는 요 점을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걸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미 원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여기를 이 점을 구한다는 건 이걸 좌표 구한다는 거죠. 그 좌표는 뭐죠? 땅땅땅땅땅땅땅땅 여기가 x좌표 그쵸? 그 다음에 땅땅땅땅땅땅땅땅 얘가 y좌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x, y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요 길이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여기 좌표가 4,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중2 과정에서 보면은 도형의 닮은 파트에선 이거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닮음이 되면은 지금 여기가 수직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닮음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죠. 그죠? 보면은 여기다 삼각형을 이렇게 요 선을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원래 큰 삼각형이랑 어때요? 닮았죠? 닮았어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또 똑같을까요? 네, 똑같아요. 여기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길이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도 길이가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 똑같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각도까지 똑같고 그쵸?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각도도 똑같아 보이죠, 그쵸? 닮음을 배운 친구들은 요게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요즘엔 선행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면 좀 쉬워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좌표는 딱 정중앙 3, 딱 정중앙 2 해서 바로 3,2가 돼요. 그러니까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닮음을 이용하면은요. 그래서 아직 닮음을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요 부분만은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요 좌표를 좀 쉽게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중점을 연결하려면 얘네들의 중점이 이 좌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대표 문제는요. 이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넓이를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y는 ax라는 직선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직각삼각형의 경우 여기 중점을 바로 지나면은 반으로 정확하게 가른다고 했죠? 그때 이 좌표하고 요 좌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 길이의 중점, 이 길이의 중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2학기에 배우는 도형의 닮음을 배우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반을 나누려는데 길이를 알아야 그 반의 길이를 알지 않겠어요? 자, 여기 a는 지금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값이라서 네, 6이 맞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네, 3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중앙이라고 그랬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은 정중앙. 그럼 정중앙으로 내린 요 좌표는 3이고요. 정중앙으로 내린 요 좌표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3,2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y는요 0,0하고 3,2분의 3을 지나거든요. 근데 이 점을 그냥 대입해서 미지수 a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3이고 x는 3이니까 x는 3이니까 3a. 그래서 a가 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가 a고 절편이 이게 b가 나온다면 얘는 항상 2분의 a를 좌표로 갖고 얘는 2분의 b를 좌표로 가져서 2분의 a, 2분의 b가 바로 이 점의 좌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또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128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3월부터 제품 A를 판매하기 시작을 해서 6월부터 제품 B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A는 3월, B는 6월에 시작을 했네요. 그때 이 X개월 후에 총 판매량을 Y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때 제품 A, B의 총 판매량이 같아지는 것은 몇 개월일까요? 그랬어요. 판매량이라는 게 바로 Y죠. Y 값이 같아진다라는 거는, 그죠? 그 시기가, 같은 시기, 그죠? 그 같은 시기가 몇 월인지 모르지만, 그때 총 판매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같고, 총 판매량도 같아지는 거. 어디죠? 교점이에요. 이 교점 좌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연립을 하게 되면 자동 요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x 좌표가 몇 개월인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구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먼저 a부터 구해볼게요. 자, a는 두 점 찾아볼까요? 요게 요거니까 알 수 있는 점, 요 점 알죠? 그 다음에 요 점 알죠? 그래서 y는 직선이니까 ax 플러스 b인데 벌써 y절편이 뭐라는 게 나와 있어서 바로 적겠습니다. 20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기울기를 구하기 싫으면 여기 있는 좌표 6,6천을 식에 대입을 해서 미지수 a를 찾아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기울기 구할게요. 자, 여기 두 점이 주어져 있어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할게요. 6이 증가할 때 4천이 증가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x가 6 증가할 때 y는 4천 증가했어요. 이거 4천. 그래서 약분을 좀 하면은 이게 3분의 2천이 기울기네요. 요 자리에 y는 3분의 2천 x 플러스 20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A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B를 구해보죠. B도 Y는 AX 플러스 B예요. Y절편이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점 지나는 직선은 Y는 AX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좌표 하나 더 주어졌죠. 6,8천 이거는 그냥 대입해 볼까요? 6,8천 이렇게? 그럼 여기가 6이고 얘가 8이죠? 8천이죠? 8천? 8천 그러면은 A는요? A는 6분의 8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겠습니다. 6분의 8천 약분하면은 3분의 4천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y는 뭐 이렇게 y는 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등지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000x 더하기 2000은 3분의 4000, 그죠? 판매량이 같을 때니까 이게 서로 같을 때 구하면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양변에 1000을 좀 나눌게요. 그러고 3을 좀 곱하면 2x 플러스 6은 4x 해서 x가 3이 나오네요. 그래서 3개월 후거든요. 그러면은 x가 3일 때죠. 3일 때 이렇게 그러면은 B가 판매한 후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몇 월이에요? 그죠? 9월이죠. 9월에 B하고 A 제품하고 지금 총 판매량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다 풀어봤고요. 관련된 문제들 푸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